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은 글라디에이터를 2를 얘기해 봅시다. 일단 이 작품이 2편이긴 한데요. 사실은 1편을 제가 봤는데 어, 그냥 이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2편부터 보는 게 더 그 감정적 임팩트가 더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1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전편과 거의 사실 유사한 성격의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편이 아무래도 더 강렬했기 때문에 이 편의 그 에너지는 전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건 뭐 전편을 본 사람의 기준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영화 때문에 전편을 다시 봤어요. 글라디에이터 2000년도에 나온 영화고요. 리들리 스캇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감독 리들리 스캇이고요. 출연 러셀 크로우, 와킨 피닉스, 코니 닐슨입니다. 당연히 전편에서 이 러셀 크로우가 연기하는 막시무스가 사망을 하기 때문에 속편에는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글라디에이터 2가 이 같은 플롯 안에서 연결되어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지 않았었고요.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글라디에이터 2가 만들어졌고요. 전편은 사실은 뭐 영화 이 뭐 리들리 스캇의 그 수많은 필모회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것은 역시 뭐 블레이드 러너라든가 에이리언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이죠. 그런데 이 글라디에이터의 경우는 상업적 성공이 꽤 훌륭했던 영화였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리들리 스캇이 비주얼리스트로서 이 전편에서는 할 수 없었던 거 한 1억 불 정도의 제작비로 만들어졌던 작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케일에 한계가 있었던 거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을 거고 시간이 지나서 한번 그것을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들 특히 이제 그 검투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하고 하는 검투장에서의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스케일을 올려놓았고 좀 더 공격적인 액션 시퀀스를 집어넣었는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플롯상 이미 봤던 내용의 기시감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거고 결정적으로 이 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그 배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슬픈 눈망울의 연기, 그 복수기로서의 면모를 이 폴 메스칼이 메꾸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 메스칼은 아직까지는 좀 뭐 앞으로 그 전망이 유도한 아일랜드 출신의 배우고요. 전직 축구 선수이기도 했는데 그 애프터 선이라는 아주 감성적인 영화에 되게 그 덩치와 걸맞지 않은 되게 섬세한 무너져가는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역할을 되게 섬세하게 연기를 해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배도 올랐던 배우입니다. 하지만 이제 러셀 크로우가 가진 그 스타성엔 좀 미치 못하고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서구 평단의 평가는 사실은 이 글라디에이터 2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상영 직전에 바로 이 영화를 감상하기 직전에 다시 글라디에이터 전편을 다시 봤습니다. 확장판으로 다시 봤는데 이 확실히 전편이 갖고 있는 임팩트, 감성적인 파토스가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작품의 연출자는 당연히 노장이신 리들리 스캇이고요. 이분의 필모는 뭐 79년작 에이리언, 82년작 블레이드 러너, 그다음에 89년도에 블랙 레인, 그다음에 91년도에 델마 루이스, 그다음에 97년도에 GI 제인, 1490 콜럼버스는 92년도고요. 글라디에이터는 2000년작, 블랙호크 다운은 2001년작, 한니발은 2001년작이군요. 그 다음에 뭐 킹덤 오브 헤븐, 뭐 흥행이 실패했지만 2005년작, 아메리칸 갱스터는 2007년작, 뭐 일로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필모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2012년작이고요. 마셔는 2015년작, 라스트 듀얼은 2021년작, 에리언 커버넌트는 2017년작, 하우스 오브 구치는 2021년작이고요. 현재까지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영화를 만들고 오신 뭐 영화계 말 그대로의 전설 거장이죠. 근데 최근작들이 아무래도 그 초작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또 올더만이나 라스트 듀얼 같은 작품은 비록 흥행 스코어는 좋지 않았을 망정 상당히 또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 없는 뭐 그런 감독님이십니다.
자, 힘이 빠졌다, 완전히 뭐 경력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수작들을 만들고 계셔서 뭐 글라디에이터 2 자체도 뭐 영화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영화는 아니죠. 근데 다만 비교되는 대상이 액션 영화로서 감정을 아주 폭발시키는데 뛰어났던 영화여서 글라디에이터 2라는 영화를 굳이 다시 만들어야 될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작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의 스펙터클을 좀 더 즐겨주는 것이 비주얼리스트로서의 리들리 스캇 감독의 그런 연출 의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제 폴 메스칼이 연기하는 한노, 사실은 루시우스인데요. 전편에 그 이 루실라, 전 그 막시무스, 러셀 크로우가 연기한 막시무스의 전 여친이자 그 여친 정도로까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를 그냥 깔 부분은 까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영화를 뭐 스포가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 스포를 뭐 신경을 많이 쓰신 분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얘기를 안 하면 이게 뭔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루시우스는 폴 메스칼이 연기하고, 그다음에 루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에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는 이제 마크 리누스. 그러니까 이제 루실란 전편에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한 16년 정도 지난 다음의 얘기거든요. 이 루시우스가 한 11살 때쯤의 나이에 로마의 그 막시무스의 사건, 코모두스를 이제 죽이고, 와킨 피닉스가 연기한 코모두스를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막시무스도 죽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일한 그 황위 계승자가 된 루시우스를 피신시켰다는 설정입니다. 전편에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지만 속편의 설정은 그렇게 성립됩니다. 자, 어쨌든 루시우스는 이제 한노란 이름으로 살고 있고요. 루실라랑도 이제 16년간은 이제 못 본 상태입니다. 엄마랑도. 자, 그다음에 마크리누스는 이 영화에 새로 등장한 캐릭터고요. 영화 속의 사실상 찐빌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드로 파스칼은 마르쿠스 아카시우스고요. 이 캐릭터는 로마의 장군이었던 막시무스의 어떤 부분들을 전편에 이 아카시우스가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막시무스처럼 몰락한 건 아니고요. 막시무스와 비슷한 운명을 또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고편에도 뭐 그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검투 장면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로마 장군으로서는 이제 거의 파멸의 길에 접어들게 됐다, 몰려들었다, 됐다, 이런 얘기가 예상할 수 있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의 이제 그 미친 왕들은 그 실제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죠. 카라칼라 황제와 게타 황제, 형제 관계였다고 하는데, 이 둘이 역시 또 폭군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이제 막시무스라고 하는 전편의 인물은 그 사실 복수극에 가까운 이야기죠. 이 코모두스가 황희의 계승을 이 현명한 장군인 막시무스에게 주려고 하자 그의 아버지를 살부하고, 그 다음에 이 막시무스를 갖다가 살해하려고 실패하다가 이 막시무스가 다시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검투사가 되어서 로마에 입성한다는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전편은. 그래서 막시무스는 자신의 가족을 처참하게 살해한 코모두스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진행되죠. 사실은 그런 복수극인데, 거기에 이제 로마의 공화정과 이 폭군의 지배라고 하는 부분을 대립시켜서, 정치적 상황들을 대입시켜서 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공화정을 지키려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원래 그 역사상의 인물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그 이 영화상에서는 뭐 그 공화정을 이 막시무스를 통해서 다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코마두스로 이어진 자신의 황위를 계승시켜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죠. 물론 실제 역사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설정을 이제 이 영화에서 갖고 있습니다. 사실 글라디에이터라는 1편 자체가 로마 시대를 역사적으로 잘 고증한 영화냐 하면 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역사랑은 좀 거리가 먼 영화고, 뭐 리들리 스캇이 구축한 일종의 이제 가상 역사, 그리고 이제 하나의 액션 서사 드라마로서의 매력을 극대화시켰던 뭐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글라디에이터의 영화적 평가가 아주 최고의 뭐 걸작의 범위로 넣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대중적으로 매우 성공한 영화고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가 줬던 그 감정적인 경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액션의 그런 스펙터클과 함께요. 자, 어쨌든 영화에서는 이제 지금 예고편의 장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등장인물인 이 루시우스 역할의 폴 메스칼이 막시무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고편에 등장하는 아역 배우도 그 배우가 바뀌었습니다. 당연하겠죠. 2000년도에 출연했던 그 아역 배우는 이미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의 그 스토리를 약간 갈래를 치기 위해서 이 인물을 연기하는 루시우스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는 배우는 바뀌어 있습니다. 전편의 영화에도 살짝 합성을 해서 바꿔놨고요. 자, 요런 장면이 이제 잠깐 반복이 되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스토리상으로는 글라디에이터 2라는 이름을 꼭 붙였어야 될까? 근데 이제 그런 연결성이 이 영화의 당위성의 성립에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됐겠죠. 어쨌든 상업적으로 거대한 성공을 한 작품이고 이 영화는 3억 불 예산으로 만들어진 블록버스터 기준으로도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고대 전투 액션 전쟁 액션 영화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미술 프로덕션 디자인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뭐 CG나 SFX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비용은 그렇게 한 것 같고 리들리 스캇 감독이 이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한 노예가 황제에 복수했던 그날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루시우스의 이제 이 이야기, 그가 이제 다시 로마에 들어와서 복수를 펼쳐야 될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한 구성을 가릅니다. 솔직히 이게 이제 속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자기적이라는 느낌을 버릴 수는 없어요. 전편에서 전혀 언급됐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멀쩡히 이 황족의 자식으로 잘 살고 있던 루시우스가 물론 코모두스의 은근한 위협에 시달리죠. 전편의 와킨 피닉스입니다. 그 위협을 휘달리지만 그가 이제 그 누미시안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 그 도시에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을 해요. 자, 이제 리들리 스캇의 야심은 전편부터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물이 들어가는 장면들은 감독들이 되게 하고 싶어하는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전 장면들은. 근데 비용이나 예산이 너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 영화에는 대형 해전이 한 번 들어가고 검투 콜로세움 안에서 펼쳐지는 해전 구현 장면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닷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장면에서 로마군은 이 한노 루시우스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공격하죠. 이렇게 막 스케일이죠. 이게 이런 장면들을 대형 화면에서 이 아마도 리들리 스캇이 구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시무스의 경우에는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 전편에 황제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다가 이 그 코모두스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자신의 가족까지 다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심는 거고요. 폴 메스칼이 연기하는 루시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로마를 증오했어요. 로마를 오랫동안 떠나왔고 로마의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어린 시절 혼자 힘으로 살아오게 되면서 이 아프리카의 자유 도시로 넘어와서 이 로마군의 침공을 받아서 열심히 싸웁니다. 일종의 뭐 그 장군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뭐 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역할을 담당해서 부인도 같이 전투에 싸매를 하면서 여기 이제 아리셋이라고 불리우는 인물 이제 앞부분의 초반부에 잃는 이 화살을 쏘는 부인이 있죠. 근데 이 부인도 이제 전투 와중에 이제 잃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신이 살던 이 아프리카의 마을은 이제 파괴되고 그 파괴를 한 인물이 이제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하는 명장 아카시우스인 거죠. 이 아카시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경우에는 로마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로마 시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막시무스의 되게 장군으로서의 선한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이제 명예를 갖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 충직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카시우스는 승전 장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것도 로마의 그 시대를 갖다가 다시 멋지게 재현하려고 하는 리들리 스캇의 야심이 또 들어가는 장면인데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를 아카시우스 장군을 이제 환영하고 있는 게 이제 두 명의 또라이 황제들인 거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게타와 카라킬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인데요.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은 미친 황제라는 건 하는 행동들이라든가 보면 되는데, 뭐 그렇다고 막 무참하게 막 학살극을 벌이고 뭐 그런 장면까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암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시우스를 질투하는, 그러니까 명장을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카시우스의 승전을 환영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해서 검투 시합을 또 좋아하고 사륙을 즐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카시우스를 바로 또 다른 전투 지역으로 보내고 싶어 하죠. 자, 영화에서는 또 의외의 이제 찐빌런 등장하는 인물이 마크리누스라고 덴젤 워싱턴이 연기하는 인물인데요. 덴젤 워싱턴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영화 전체 필모를 보자면 상당히 그 선역을 많이 했던 그런 배우인데, 이제 말년이 되면서 상당히 좀 악역, 뭐 맥베스도 물론 그 어디죠, 아마존인가 애플 TV에서 그 영화를 만들어서 거기서 연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대극 배우로서의 그런 다양한 다층적인 연기를 펼치는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이제 마크리누스라고 하는 인물은 뭐 전직 노예 출신이고, 그 전직 노예 출신으로서 로마를 증오하고 로마의 힘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인물이죠. 로마의 파멸까지도 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로 등장해요. 그 전편에 그 우리 검투사 출신으로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그 자유를 얻었던 올리버 리드가 연기했었던 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과 좀 상반된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사가 전편에 나왔던 서사를 약간씩 바꿔서 이제 다른 캐릭터들을 좀 부여한 느낌이 있죠. 어차피 뭐 이야기라고 하는 게 뭐 큰 틀이라고 하는 그 틀 자체가 뭐 크게 바뀌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얘기고, 그 틀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변형을 두는 건데, 이 덴젤 워싱턴이 뭐 많은 평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존재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그 역할 자체가 원래 전편에서도 찌질하기 짝이 없는 이 코모두스 황제를 와킨 피닉스가 되게 뛰어난 연기로 살렸다 했던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덴젤 워싱턴이 연기하는 마크리누스가 이제 사실은 플러스아웃도 찐 빌런이거든요. 섭정을 하게 되고 황제들을 갖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과 대결을 펼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젊은 황제들은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미친 황제들 연기하고, 이제 폴 메스칼이 연기하는 루시우스, 원래는 루시우스고 영화에서는 이제 한노로 알려져 있는 이 야만인으로 불리죠. 그는 이제 이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고 팔려서 검투장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좀 근데 그 플롯 자체가 이제 원래 어차피 이제 자꾸 전편과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막시무스는 상당히 강력한 그 복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 그다음에 정말 죽다 살아나가지고 이제 스페인에 있는 자기 집에서 로마를 끌려오는 과정들이 잘 묘사가 되죠. 근데 이제 폴 메스컬의 경우에는 부인을 전쟁 와중에 이제 잃게 되는 거죠. 전쟁 와중에 잃고 아이는 없어요. 아이는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자신을 쫓겨난 로마로 돌아왔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전편의 주인이었던 막시무스의 영혼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강력한 뭔가 동기를 부여하고 관객들에게도 이 막시무스의 영혼을 이 한노 루시우스에게 있어야 있기를 좀 바라겠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폴 메스컬은 이 러셀 크로우가 가졌던 그런 에너지 정도, 그 고요한 분노를 크게 느끼긴 어렵습니다. 물론 이 영화상에서 이 덴젤 워싱턴 마크린스는 이 폴 메스칼 루시우스의 분노를 읽어내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권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상당히 영민한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흑심이 많은 인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전편에 가진 궤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검투사가 되고, 그 다음에 검투장은 지방의 검투장부터 이제 뛰어들어서 싸우게 됩니다.
지금 스틸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검투 장면에서는 상당히 괴물 원숭이 원숭이인데 이게 어디서 처음 본 것 같은 괴물 원숭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괴물 원숭이와 물어뜯는 싸움을 펼쳐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이 한노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된 거죠. 루시우스가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추럴 본 그 리더처럼 태어나서 완전 타고난 리더처럼 뭐 자연스럽게 검투사들의 리더가 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 막시무스의 경우에는 그런 영화 속에 보면은 이제 전편의 경우에는 그런 자기의 지휘관으로서의 신분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가 위기 상황이 몰리자 이제 그런 재능을 발휘하면서 지휘를 하면서 이제 검투사들의 리더가 되죠. 사실 뭐 이 글라디에이터라는 시리즈 자체가 스토리 자체의 원천은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요. 실제 역사에서. 자, 어쨌든 이 과정에 이제 로마 콜로세움의 과정이 구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렇게 과정에 이제 두 번째는 코뿔소 그 대결을 코뿔소를 탄 이제 그 1급 검투사와의 대결도 나옵니다. 코뿔소로 이제 학살이 벌어진 장면. 그래서 사실은 되게 하드코어한 장면들이 어차피 또 글라디에이터 이 시리즈에 왜냐면 이제 칼로 상대방을 내는 거니까요. 말 그대로 이제 하드코어의 장면들도 적당히 섞는 것이 또 이 글라디에이터 시리즈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19금 영화죠. 그런 폭력적인 장면들도 상당히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영화적 한계를 좀 깨보고 싶은 메이저 영화에서 깨보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도 이제 바로 이제 리들리 스캇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겠죠. 자, 이런 장면이 이제 바로 콜로세움은 되게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시퀀스라고 할 수 있는 콜로세움의 해상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대의 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공격받고 있었던 이 폴 메스칼이 루시우스가 반격을 지략을 발휘하여 반격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함으로써 완벽한 스타가 된다라는 스토리를 영화에서 가지고 있죠. 자, 영화에서 비슷하게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이들의 캐릭터는 그 전편보다는 좀 더 많이 설명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전편에서는 이 막시무스를 살렸던 인물로 이제 자이몬 혼수가 등장을 하면서 등장하면서 뭔가 그게 도움을 줬는데 영화에서는 이 친구 말고 의사인 친구 한 명 등장해서 이제 그에게 도움을 주는 자유인인데 원래 전직 검투사였으나 의사인 친구가 등장해서 이 루시우스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고요. 이 도움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공화정과 이 폭군, 이 권력을 찬탈하는 자와의 대결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영화가 전편보다는 좀 스트레이트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약간 좀 복잡하게 있고, 사실 그래서 이 영화의 스토리 중에 서브플롯으로는 지금 마크리누스의 부상, 라이징이 또 영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람도 물론 영화에서는 이제 빌런입니다만, 이 하나의 대중의 스타가 되는 루시우스 한노와의 스토리와 달리 마크리누스는 흑막에서 정보를 캐고 그 다음에 황제를 위협하는 세력들, 공화정 세력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서 황제에게 보고하면서 권력을 찾는 일종의 이제 간신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제 대결 한 축을 권력을 실제로 섭정하면서 이제 찬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영화의 후반부에까지 가게 되면.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이 영화가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편의 마지막 장면은 검투사 이 콜로세움에서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로마를 들어서는 문을 두고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경계에 해당되는 주요 개념은 이 주인공인 한노가 가지고 있는 그 복수심보다는 한노의 애초에 루시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황족 루실라 엄마의 그 자식이고 그래서 로마가 폭군의 지배가 아니라 공화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좀 정치적 당위성을 가지고서 이제 영화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그 관객 입장에서는 감정적 파토스가 전편보다 더 생기기는 어렵죠. 되게 뚜렷한 복수심을 막시무스는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 죽어서까지 지켜야 될 복수심 같은 거죠.
근데 이 루시우스의 경우에는 그 잃은 대상이 되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그 제가 스포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영화에서 약간 자기적이라고 느꼈던 부분들 중에도 하나인데, 뭐 역시 전편에서는 설명되지 않았던, 그 전편에서 물론 이 루시우스의 엄마인 루실라라고 하는 공주, 그 코모도스의 형제이기도 하죠. 루실라스 공주가 어린 시절에 영화의 전편의 주인공인 막시무스의 연인이었던 것 정도는 나오는데, 그의 자식이란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슬쩍 이 편에서 슬쩍 이 루실라의 지금 죽은 남편, 사별한 남편이 사실은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던 남자고, 그래서 루실라에겐 여러 명의 연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여러 명의 연인 중에 한 명이 아마도 이 루시우스의 친부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루실라의 입을 통해서 그 친부는 막시무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선 루시우스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사실은 전편의 1편에서는 루실라에게 그런 질문이 던져요. 루실라에게 루시우스는 어떠냐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막시무스의 그 죽어가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죽은 아들의 일종의 죽은 아들을 대신하는 인물로서의 루시우스라는 역할 정도는 전편에서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악당 코모도스와 대비되는 막시무스의 영웅성,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편인데, 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루시우스는 사실 아버지가, 친부는 막시무스다. 그리고 막시무스는 로마의 이상 공화정을 실현하려고 하는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고, 반대편에는 황제의 권력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인 대사예요. 이 영화에서 덴젤 워싱턴이 연기하는 마크 리노스는 그 말하자면 그 노예의 진짜 꿈은 자신의 노예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자유인이 되고 싶어하는 노예들의 심경을 어느 정도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면, 이 마크리누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걸 더 넘어서는 인물이죠. 끊임없이 권력을 찬탈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혈혈난신이고,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 뭐 마크리누스 주변에 가족들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루시우스의 경우에는 생존의 의미가 그 질문이 나옵니다. 마크리누스가 정말 죽이고 누구의 목숨이 필요한가 할 때 로마 군대 전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이 자신의 그 살던 터전을 갖다가 공격했던 이 아카시우스 장군을 정도를 이제 목숨을 걸겠다라는 건데, 그 아카시우스를 정작 영화의 이제 중후반부에 정치적으로 밀려버린 아카시우스가 콜로세움에 들어간 장면에서 다시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이 아카시우스는 또 이제 멋진 액션 시퀀스와 함께 등장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주인공 루시우스와의 이제 대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선역과 선역의 대결, 어쩔 수 없는 싸움터에 몰린 대결 같은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싸움의 과정에서 이 루시우스가 각성을 해요. 루시우스가 이제 이 아카리시오는 아까 영화 플롯 쪽으로 전편에서 막시무스의 장군의 로마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장군의 측면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이 막시무스 그리고 코모도스를 두려워하면서 사실은 은밀하게 공화정의 반란을 꿈꿨던 루실라의 현재의 남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롯적으로는 그 막시무스의 어떤 역할들이 지금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하는 아카시우스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역할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그 영화상의 설정상 막시무스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루시우스는 이 또 그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에 중심이 돼서 그 선역과 선역이 이제 대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상당히 전투력을 발휘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쓰러져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이 이상을 계승하게 되는 존재로 다시 그 전투의 장면 속에서 로마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존재로서 이제 폴 메스칼이 루시우스가 등장하며 영화의 이제
마지막 격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권력만을 노리는 자와 그다음에 이 로마의 이상을 로마의 시민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자의 대결로 가는 거죠. 지금 이제 권력의 찬탈에 후반부에 해당되는 장면 정도가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이는 이 공간이 이제 마지막 이 문이죠. 문을 놓고 이 공화정을 지지하는 세력 로마군과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황제의 권력을 지지하고 있는 두 세력이 맞닥뜨리는 싸움터에서 이 둘의 대결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이런 장면이 이제 바로 전편에서도 막시무스가 이제 분노해가지고 상당히 잔혹한 폭력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거의 똑같이 재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고요. 오마주로 그대 뭐 본인의 영화를 본인이 오마주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고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플롯이 잡혀 있습니다. 플롯은 그래서 전편에 이제 복사해서 붙이기 정도의 스토리에다가 조금 더 정치적인 이제 대립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영화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폴 메스컬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아무래도 러셀 크로우의 영웅적인 측면들 전편에 갖고 있는 측면만 하지 않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편에서는 어쨌든 와킨 피닉스와 그 러셀 크로우가 연기하는 두 인물이 상당히 그, 그 비등비등한 정도의 그런 좀 미움, 빌런성, 그 다음에 영웅성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폴 메스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브플롯에 해당되는 덴젤 워싱턴이 연기하는 그 마쿠리누스의 그 연기가 상당히 압도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속을 알 수 없는 되게 흑막의 캐릭터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음모가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로마에 대한 그 근원적 분노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는 사실 묘사가 좀 안 된단 말이죠. 어차피 이게 주인공은 아니니까 완전 주인공은 아니니까요. 서브플롯의 주인공이고 되게 중요한 스토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자의 스토리가 있어서 한노의 이야기와 한노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편의 막시무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의 스토리가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크리누스의 이야기가 좀 더 부각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는 사실 양분돼 버리죠. 영화 전체적인 스토리 자체가 그러면서 이 영화의 중심축이 이루는 검투사들의 경우는 별로 입체적인 인물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마크리누스의 이 신하의 경우에는 이제 그의 휘하에 있는 저 교관 같은 친구의 경우에는 또 전편의 교관들과 좀 다른 느낌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편과는 좀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영화가 좀 그 전편만큼의 감정적 파고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실패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 영화의 스펙타클한 측면,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측면의 그런 묘사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 콜로세움의 묘사라든가 콜로세움에서 펼쳐질 수 있는 상상의 싸움들, 뭐 그 아까 물속의 해전,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1대1의 검투 장면들, 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코피소를 이용한 검투사와의 그런 상당히 그 둔중하고 묵직하면서 스피디한 대결 같은 장면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박력 있게 묘사되고 있는 장면들도 있어서 뭐 이 영화를 가지고 뭐 이 영화의 재미가 전편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보여주는 그런 비주얼이나 특수한 장면이 당대 영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영화들이 거의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튬 드라마, 로마 시대 드라마들의 경우에는 그 막대한 제작비와 그다음에 보장되지 않은 흥행성이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이 거장의 노욕일 수도 있지만 이 거장의 노욕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스펙터클을 또 만날 수 있다는 측면이 또 좀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또 새로운 또 나름의 재미가 또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편에 등장했던 배우들이 이제 대부분 다 퇴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3편까지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뭐 당연히 그거는 흥행 스코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이러한 뭐 액션 사실은 액션 영화로서의 측면을 보여주는 뭐 그런 정도의 영화 아닐까. 그래서 뭐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한 영화지만 또 뭐 스펙타클을 즐기시는 또 액션 이 폭력적인 이 영화들 이 시리즈만 보여줄 수 있는 또 폭력적인 액션 시퀀스들은 를 보실 수 있다면 즐기신다면 좋아할 수 있다면 이 영화는 또 흥미로운 영화적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라디에이터 2에 대한 뭐 저의 간단한 감상 되겠고요. 또 극장에서 잘 상영하고 있으니까요. 즐겨주시고요. 상영 시간은 깁니다. 2시간 한 30분 가까이 되는 정도의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는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48분이네요. 그러니까 2시간 27분이네요. 2시간 27분 43초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블록버스터 사이즈의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를 만들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작비가 3억 1천만 불이니까요. 엄청난 제작비에 엄청난 스케일의 영화인 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